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고급 백화점 앞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자 68살의 이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펴며 직원 출입구로 향합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열쇠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순자는 이곳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시작되는 하루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순자는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냅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빛나고 있었어요. VIP 고객 초청 패션쇼 안내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초청장을 어루만지며 떨리고 있어요. 손녀 지은이의 결혼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거든요. 20살 때부터 키워온 그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간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말했어요. 할머니, 제 결혼식 때는 정말 예쁜 옷 입고 오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 손녀를 위해서라도 괜찮은 옷 한 벌쯤은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이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녀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구석구석 닦고 쓸고 정리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백화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을 꺼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에 산 옷이지만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덕분에 아직 말끔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순자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어깨가 반듯해지고 수수한 표정에도 품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는 순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연분홍 립스틱을 발랐어요. 손녀가 선물해 준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예뻐지세요. 라며 건네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한 순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패션쇼가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초청장을 꼭 쥐고 VIP 라운지가 있는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순자의 눈앞에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VIP 라운지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라운지 입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김미래, 26살의 이 직원은 3년째 VIP 고객 응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보는 순간 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초청장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패션쇼에 참석하려고 왔는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미래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긴 했지만 낡은 가방과 소박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VIP 고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라운지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패션쇼 정말 기대되지 않아. 최신 컬렉션이라던데.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이 과연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녀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예쁜 옷 입고 와요. 라던 그 말이요. 미래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짜 초청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할머니가 VIP 초청장을 받았는지 의아했어요. 혹시 실수로 발송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미래의 표정을 읽었어요.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옷을 골라야 했어요. 저 패션쇼 언제 시작되나요? 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미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접수를 해드릴게요. 접수 과정에서 미래는 순자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자,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전형적인 서민층 거주지였습니다. 미래의 의욕은 더욱 커졌어요. 라운지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VIP 고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지정된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런웨이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만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순자를 힐끗 봤습니다. 박유진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매월 이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쓰는 단골 고객이었어요.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지은이를 위해 어떤 옷이 좋을지 메모하려던 거였습니다. 손녀의 체형과 취향을 적어둔 수첩을 펼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패션쇼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컬렉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패션쇼를 기다렸습니다. 손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의심의 시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패션쇼가 시작된 지 10분이 흘렀습니다. 런웨이 위로 모델들이 우아하게 걸어 나오며 최신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녀를 생각하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지은이에게 어울릴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박유진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것 같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순자의 귀에도 들릴 만큼 또렷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때 VIP 라운지 매니저인 최승우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의 이 남자는 5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까다로운 VIP 고객들을 응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같은 손님은 처음 봤어요. 승우는 미래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오신 거야? VIP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미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초청장은 진짜인데 이상하게 생각되긴 해요.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눈치챘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어요. 손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승우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어떻게 초청장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초청장이 어떻게 왔는지 자신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며칠 전 우편함에 들어있었을 뿐이었어요.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승우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VIP 초청장은 직접 전달하거나 확인 전화 후에 발송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무작정 우편으로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VIP 고객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옷차림만 봐도 VIP가 아닌 게 뻔한데.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순자를 따로 부르려 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체면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고 승우를 따라갔어요. 손에는 여전히 초청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한편에 마련된 상담실로 향하면서 순자는 지은이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부끄러운 사람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담실에 앉은 순자를 바라보며 승우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 VIP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분 명의로 오신 건 아닌가요?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초청장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초청장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승우는 초청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위조는 아닌 것 같았지만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손녀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었던 마음이 무색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가 용기를 냈어요. 저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는 순자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한 이유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은 대부분 오해나 실수였거든요. 그래도 고객 응대 매뉴얼에 따라 정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함과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승우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다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보를 말했습니다. 김순자, 논현동 거주, 연락처는. 순자가 정보를 말하는 동안 승우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여전히 공백이었습니다. VIP 고객 명단 어디에도 김순자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시스템 오류이거나 누군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VIP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아마 일반 고객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습니다. 이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미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매니저님, 밖에서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해하고 있다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녀 지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승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정식으로 VIP 등록을 도와드릴게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사실상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초청장은 분명 제게 온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간절함이 전해졌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승우에게 물어봤어요. 승우는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자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VIP 고객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백화점의 명성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아나? 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동조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자진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강압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보안 요원이라니 자신이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양 말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쇼핑 잘하고 계세요. 예쁜 옷 골라주세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응, 지은아. 할머니가 예쁜 옷 골라줄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녀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초청장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승우와 미래는 순자의 변화된 표정을 보고 당황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순자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에게 온 초청장이 틀릴 리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모습에 승우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고객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VIP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박유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승우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화점 보안팀장인 강철민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강 팀장, 12층 VIP 라운지로 올라와 주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그 통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안팀장까지 부른다는 것은 자신을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를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0분 후 강철민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체격이 크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20년째 보안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승호에게 간략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철민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첫인상부터 다른 VIP 고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고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당한 초청을 받고 온 겁니다.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철민은 순자의 눈빛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초청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순자가 초청장을 건네자 강철민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위조는 아닌 것 같았지만 시스템에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이 초청장이 진짜라고 해도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밖에서 소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VIP 고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다른 백화점으로 가겠어. 박유진의 목소리가 특히 컸어요. 승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VIP 고객들이 이탈하면 매출에 큰 타격이었거든요. 특히 박유진 같은 단골 고객을 잃으면 안 되었어요. 강 팀장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강철민도 압박을 느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억지로 계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경찰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정말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지은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유진이 다른 고객들과 함께 들어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다른 VIP 고객들도 순자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옷차림만 봐도 VIP가 아닌 게 뻔하잖아. 시선들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자는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강철민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정말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보안 요원들도 대기하고 있다고 손짓했어요. 순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변명거리라도 만드시려고.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더니 곧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화점 사장 이동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이야, 나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12층 VIP 라운지에 있는데 좀 올라와 줄래?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이동현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철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장난치시면 안 되죠. 박유진도 코웃음을 쳤어요. 사장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설마 사장이 이런 할머니 편을 들어주겠어요? 다른 VIP 고객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어요. 승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게 신경 쓰였어요. 진짜로 사장을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분 후 VIP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동현 사장이 급하게 들어온 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자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급히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장이 할머니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박유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강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더듬거리며 물어봤습니다. 이동현이 돌아보며 답했어요. 이분이 이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신 김순자 회장님이세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현아, 여기 직원들이 나를 몰라보네. 15년째 청소 일을 해왔는데도 말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동현이 직원들을 향해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님께 이런 대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승우와 미래, 강철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건물주이자 실소유주를 청소부로만 알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VIP 고객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박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이 백화점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아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야 본래의 기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전부터 이 건물을 하나씩 사들였어요. 현장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청소 일을 하며 지켜봤죠. 이동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경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닌 수십 년간 사업을 일궈온 기업가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이동현이 숨을 고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순자 회장님은 우리나라 부동산업계의 전설이세요.
아무것도 없던 40년 전부터 건물 하나씩 사들이며 지금의 제국을 일구셨거든요. VIP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히 박유진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 저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순자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8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읽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묻어났어요. 승우와 미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순자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15년 동안 계속 청소 일을 하신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구석구석 살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두 지켜봤죠. 이동현이 부연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현장을 모르면 진짜 경영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직접 청소를 하며 백화점의 모든 구석을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박유진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박유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VIP 고객들도 하나둘씩 순자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승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VIP 관리를 담당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몰라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어요. 미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초청장을 의심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장으로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순자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저는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이동현이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런데 오늘은 왜 VIP 라운지에 오신 건가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사러 왔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 예쁜 옷 입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엄청난 부를 가진 회장이면서도 손녀를 위해 직접 옷을 고르러 온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의 말이 끝나자 VIP 라운지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진정한 지혜와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동현이 직원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어요.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존중하며 대해야 해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승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회장님처럼 정중하게 모시겠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저도 오늘을 잊지 않겠어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서비스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강철민은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안팀장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유진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겠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하나씩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덕분에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이 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손녀분 옷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패션쇼는 이미 끝났는데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지은이와 함께 천천히 골라보겠어요. 이동현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특별히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겠어요. 손녀분께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아드릴게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유진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패션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손녀분이 정말 예뻐 보이도록 함께 골라드리겠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손녀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여러분의 조언은 기꺼이 듣겠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순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은이를 위한 옷을 골랐어요. VIP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이 되었어요. 마침내 완벽한 드레스를 찾았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모든 분들. 덕분에 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박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오늘 정말 소중한 걸 배웠거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승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성공했어도 겸손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현장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지은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그날 고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손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백화점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존경하며 인사를 드려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산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가 모두에게 알려준 삶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